전 세계 10억 명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틱톡의 경쾌한 음악 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웃고 춤을 따라하고 시간을 보내지만 그 모든 순간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심장, 바로 AI 반도체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AI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본 적 있을까? 이 모든 서비스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칩 하나다. 하지만 그 심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부품인 AI 칩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고 그 부족함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이 칩을 더 이상 마음대로 구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비스 속도가 느려질까? 아니면 아예 성장이 멈춰버릴까? 이 질문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미국의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은 단순히 물건을 못 사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건 곧 기술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AI 발전 자체를 묶어버리는 족쇄와도 같았다.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는 그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기다리며 남이 만든 칩을 받아 쓰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하거나.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후자를 택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심장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 나아가 수백 조 원 규모의 시장 판도를 건 거대한 도박에 가까웠다. 과연 이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 2026년 초 베이징에 있는 바이트댄스 본사에서는 밤이 사라진 듯했다. 불이 꺼지지 않는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로드맵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목록이었다. 한쪽은 기술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였고 다른 한쪽은 그 길을 막아서는 장벽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틱톡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내부 상황은 전혀 달랐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서버는 점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고성능 칩의 재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칩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데이터는 그대로 멈춰버리는 걸까? 회사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 순간 회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계속해서 외부 공급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길을 개척할 것인가? 결국 최고 경영진은 방향을 정했다. 직접 만들겠다는 선택이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출발점이 되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때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곧바로 비밀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설계 경험이 있는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목표는 명확했다. 범용적인 성능을 추구하는 기존 칩과는 다르게 오직 바이트댄스의 알고리즘에만 최적화된 AI 칩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칩은 AI가 영상을 추천하고 음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계산을 더 빠르고 더 적은 전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프로젝트에는 비밀스러운 이름이 붙었다. 시드칩, 새로운 AI 생태계를 다시 피워낼 씨앗이라는 의미였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다. 과연 이 씨앗은 정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을까? 설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설계된 칩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했다. 반도체는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와 최첨단 공정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 칩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대만의 생산업체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중국 내 생산시설은 아직 기술적 한계가 분명했다.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2016년 2월 한국 평택의 한 조용한 장소에서 양측의 고위 관계자들이 마주 앉았다. 회의는 극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바이트댄스는 단순한 제안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다. 초기 생산 물량과 장기적인 계획이 담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리고 생산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와 패키징 기술까지 포함된 통합 협력 구조를 제안했다. 이 협력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한 해에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AI 인프라로 흘러들어갔다. 일부는
기존 칩을 확보해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새로운 칩을 실제로 양산 가능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 쓰였다. 이건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흐름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직접 칩을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외부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기술 규제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하나하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수정과 조정을 반복해야 했다. 과연 이 벽을 끝까지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다. 작은 상자 하나가 연구소에 도착했고, 그 안에는 처음으로 완성된 칩이 들어있었다. 연구원들은 조심스럽게 테스트 장비에 칩을 연결했다. 전원이 들어오고 화면에 신호가 잡히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떠올랐다. 수많은 밤과 회의, 수많은 실패와 수정이 스쳐 지나갔다. 테스트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전력 효율과 처리 속도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곧바로 경영진에게 보고되었고,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외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칩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었다. 서비스의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다주는 핵심 열쇠였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누가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까? AI 기능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고, 새로운 서비스는 더 과감하게 시도될 수 있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기술 기업이 플랫폼을 넘어 하드웨어까지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같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바이트댄스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술 기반을 가진 거대한 AI 기업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진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크게 웃게 될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